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들을 보면 여러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용히 뒤에서 따라오는 경우라든지, 조용히 주변에 서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눈앞에서 쓱 지나가는 경우라든지, 가만히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경우, 같이 말이죠. 단패님들이 생각하실 땐 이런 경우들 중 상황적으로 어떤 경우가 제일 무서울 것 같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들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먼저 흔히 영안이라고 하죠. 전 어려서부터 사람이 하는 존재들을 보거나 느낄 수 있었고요. 어릴 땐 그게 무섭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20년 정도 전에 혼자 낚시를 가서 경험한 실화라는 거. 그때 혼자 인제 쪽으로 낚시를 갔었죠. 거긴 주차를 하고 거의 산 하나를 넘듯이 가야 나오는 자리인데 근처에 인가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아니, 산에 올라가는 길에 어르신 한 분 혼자 사는 그 인가가 하나 있었네요. 지금은 몰라도 당시엔 그 집 하나뿐이었어요. 어쨌든 거긴 조용히 혼자 낚시하기 딱 좋은, 경치는 말이 뭐예요? 낮에도 밤에도 너무 좋아요. 어르신 집을 지난 뒤에 길에서 왼쪽으로 빠져서 길이 아닌 듯한 그런 길이 하나 있는데 흔히 산짐승들 다니는 길이라고 그러죠. 그런 좁은 숲길, 그런 숲길을 따라서 산 옆쪽으로 해서 아래로 걸어 내려가면 제가 말한 그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좀 위험한 게 나무 숲을 나가면 바로 낭떠러지처럼 그런 급경사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난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거기가 물가인데 거기도 급경사. 그냥 절벽 수준이고 수심도 굉장히 깊은 곳이라는 거. 그래도 장어도 나오고 붕어도 제법 큰 녀석들이라, 그리고 그렇게 수심이 깊은 곳은 손맛도 좋다 보니까 그 많은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 일부러 찾아갔던 곳이죠. 그날도 그래서 세상 번뇌를 내려놓고자 찾아갔었네요. 어르신 집을 지나서 왼쪽 길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날 컨디션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딱히 어디 아픈 것도 없는데 말이죠. 숨이 턱턱 막혀오고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더라고요. 거기에 가방까지 나무에 걸려서 올라가기가 더 힘들고, 마치 누군가가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 것처럼. 어쨌든 결국엔 자리를 잡고 한참 낚시를 할 때였어요. 아주 밝은 보름달이 떠서 강물 위에 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그날따라 새소리도 없고 풀벌레 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대요. 이상하다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괜히 오싹해지는데, 그런 경우가 없던 것도 아니고, 에이 됐다, 조용하면 좋지, 낚시나 하자. 그러고는 다시 물 위에 뜬 케미컬 라이트를 끼운 그 찌를 쳐다보는데요. 그때 방금 제가 나온 그 나무 숲을 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부스럭거리면서 낮고 무거운 울림소리. 어미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끼들을 데리고 그 주변으로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은데 거기가 경사가 심하잖아요. 경사가 심한 거기를 새끼들을 데리고 잘도 내려오네. 근데 그게 감탄할 일이 아닌 게 상황이 저한테는 매우 안 좋다는 거. 주변엔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상황에 바로 뒤는 절벽과도 다를 게 없는 그런 급경사. 그리고 눈앞은 직벽처럼 떨어지는 그 수심 깊은 강물. 개들이 무슨 푸들이나 말티즈들도 아니고 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달려오면 옆으로 살짝 피할까? 그냥 조용히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쩌지? 계속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지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아니다, 내가 조금만이라도 움직이면 쟤날 공격할 거다. 가만히 있자, 자극하지 말자. 전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정말이지 그냥 본능과도 같았어요. 맹수 앞에 서 있는 한없이 약한 한 마리의 토끼가 된 그런 본능. 난 너랑 붙을 생각이 없다. 난 너희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본능 말이죠. 그리고 전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선을 땅에 두고는 말이죠.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서 옆에 있던 낚시 가방을 세우고 최대한 몸을 움츠려서 낚시 가방 뒤에 숨었어요. 그러고는 침조차 삼키지도 못하고 눈을 꽉 감고는 이제 운에 맡기겠다는 일념으로
진짜 그때 상황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나 죽었어 하고 있었죠. 난 나무다, 난 나무다, 얘들아, 난 나무야. 이런 굳건한 마음다짐과 자기 세뇌를 하고 그 상태로 가만히. 그리고 다행히 조금 지나서 멀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슬쩍 가방 옆으로 보니까 어미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시더라고요. 살았다. 짧은 순간인데 진짜 억겁의 시간을 보낸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갈까? 그런 맘도 생기는데 오히려 내려가다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애써 한번 오셨다 가셨으니까 안 오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절 세뇌하고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낚시에 전념. 이때부터 신경이 진짜 날카로워지는 거죠. 온몸에 촉이 곤두서고 그리고 수시로 주변을 둘러보고. 그래서인지 처음에 느꼈던 그 기분 있죠. 그날따라 새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없다던 그 기분. 그게 조용하고 좋지해서 무서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보니 새벽 4시 조금 넘은 시간. 물안개가 피어올라요. 아니, 제 등 뒤 산에서 안개가 내려와서 강을 덮었다는 게 맞겠죠. 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보였거든요.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도 몇 번의 경험이 있었고. 가자, 나올 것 같다. 악한 거, 험한 거 만나면 좋을 거 없다.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그냥 내려가려고 했어요. 내려가다 멧돼지 볼 확률이 더 낮겠다 싶고. 그래서 대를 걷어들이려고 낚싯대 손잡이를 잡고 낚싯대를 드는 순간 바로 낚싯대 밑에 바로 코앞에서 갑자기 시커먼 게 쑥 하고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 동시에 비명을 질렀고. 진짜 놀란 게 뭐 때문에 놀랐냐면은 앞에 턱 올라오는 거야. 여기가 수직이니까 낭떠러지란 말이야. 근데 나는 바로 앞에 낚시 그거 얼마나 놀라겠냐. 바로 앞에서 튀어 올라왔다고? 그럼 물속에서? 야 생각해봐. 너 바로 앞에서 여기 튀어 올라와봐. 직벽, 그러니까 바로 직벽이고 수심이 깊게 되는 데인데 거기서 바로 앞에서 훅 올라. 야 바로 앞 낚싯대 바로 앞에? 여기서 바로 올라왔다고. 그럼 너 얼마나 놀라겠니. 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그건 절대 수달이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머리카락이 뒤엉켜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렇게 그냥 시커먼 모습이었는데, 그런 얼굴을 하고 수면 위로 갑자기 튀어나와서는 얼굴만 내밀고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엄청난, 진짜 수산시장에 가면 나는 비린내 있죠.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될 엄청난 비린내를 풍기는데 동시에 그냥 순식간에 온몸이 굳고 목 뒤가 아파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이거 그냥 귀신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몸이 마비가 되고 목도 돌리기 힘든 상황. 그 상태에서 그건 천천히 수면 위를 기듯이 올라와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때 제 기억의 끝이에요. 다음 제 눈에 들어온 모습은 날이 밝아오는 이른 아침 풍경이었어요. 전 그 시꺼먼 게 올라오는 걸 보고는 그 뒤로 의자에 기댄 채 기절을 했다가 깨어난 거죠. 그때까지 정말 많은 경우가 있었고 여러 귀신을 경험했지만 제가 기절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부랴부랴 정신없이 자리 정리하고 거기서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낚시를 하려고 자리를 잡을 땐 나지 않았던 썩은 물고기 냄새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엄청나게 지독하고 역겨운 비린내가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뒤 2번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 그쪽으로는 사람도 안 다니고. 사람 안 다녀요. 안 다니고. 왜냐면 장어도 나오고 그래갖고 한 대는 장어 짧은 내려갖고 장어하고 한 대는 붕어 잡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올라와봐 이게 얼마나 놀라겠냐. 왜냐면 고기가 수달이 없어 그쪽은. 그래서 분명히 나 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검은 게 쑥 튀어올라오는데 안 놀라겠니. 낚시꾼에게 들은 낚시터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짜릿하네요. 낚시를 하느라 앉아있는데 바로 다리 앞에서 시커먼 머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낚시를 하다 보면 수달들이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보자는 확실히 수달이나 그런 동물 같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제보자도 그런 걸 착각할 사람은 아니고.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다면 기절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침을 꼴딱 삼킬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밀리님들께선 낯선 곳에서, 그것도 밤에, 그것도 산을 낀 저수지에서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전 밤낚시를 자주 하니까 뭐 그런 거 저한텐 껌이죠. 누군가 씹다 버려서 옷에 붙은 껌. 그만큼 늘 겪어도 적응 안 되고 살 떨리고. 이번 이야기는 독자의 낚시님께서 오랜만에 사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독자의 낚시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독자의 낚시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거 10년 조금 더 된 얘기네요. 제가 혼자 낚시 다니는 걸 좋아해서 태안 쪽에서만 거의 낚시를 했었는데 말이죠. 그쪽만 해도 갈 곳이 엄청 많으니까 솔직히 다른 쪽은 갈 생각도 없었는데, 그땐 처음에 낚시를 시작할 때 그때 알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사를 갔는데 그 근처에 낚시가 엄청 잘 되는 곳이 있다고 놀러 오라고 하더라는 거죠. 거기가 영천 송포지라는 곳이었는데 대물 낚시꾼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뭐 대물 이런 것보다 오랜만에 친구랑 이제 대나 들이울까 하고 갔었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간 그날은 낚시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친구랑 저 딸랑 둘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좋죠. 낚시하는데 다른 사람들 있어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가 고속도로 옆쪽이라 거기 고속도로 붙은 쪽은 좀 시끄럽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친구도 밤엔 이제 거기 제 성격에 못 버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괜찮은 곳인데 거기가 확률이 더 높은 데가 있다고 그쪽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뭐 시끄럽지도 않고 대물 확률도 높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물고긴 개불, 뭐 대물은 무슨 몇 시간을 해도 입질 한 번이 없더라고요. 친구도 이상하네만 반복하고, 그래서 낚시꾼 물고기 따라다니는 거 아니더라니까 그게 딱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가지고 간 소주 1병 하려는데 그때가 1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아직 소주를 마시기도 전이고 막 마시려던 참이었는데, 그래서 친구가 소주랑 안주거리 가지러 이제 차로 갔다는 거. 거기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그때 차를 좀 멀찌감치 세워뒀었거든요. 그래서 낚시하는 곳엔 저 혼자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풀숲 사이로 바람이 불 때 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람이 불면서 풀들이 서로 부딪히고 하여튼 좀 스산한 그런 느낌 드는 바람 소리가 있거든요. 그때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던 거긴 말이죠. 그렇게 바람이 불 때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높은 풀들도 없었고, 더 중요한 거, 더 충격적인 거, 그건 그때 바람이 불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가 뚝방처럼 된 곳 그 밑인데 갈데가 없는 곳인데 마치 뭔가가 없는 갈대숲을 가르고 오는 듯한 그런 소리, 거기에 스산한 기운까지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소리가 제가 앉아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놀라서 그때 진짜 놀라서는 짧게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께서 제 옆에 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낚시 좀 잘 되냐면서 말이죠. 아 진짜 그때 간 떨어질 뻔했다는 게 어떤 건지 확실히 알았는데, 동네 어르신이 밤잠이 없으셔서 잠깐 마실 나오셨나 하고는 진짜 억지로 웃으면서 그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 말씀이 그쪽 자리 앞에서 목 없는 여자 시신이 나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왔던 길로 어디로 오셨는지도 모르지만 다시 돌아가시려는지 그냥 돌아서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가 차를 세운 쪽으로 걸어가시던데, 와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하고. 그렇잖아요. 낚시하는데 그 자리에서 목 없는 여자 시체가 나왔다니까. 전 그 얘기 듣고 괜히 기분도 찝찝하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서 말이죠. 솔직히 그거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나 물가에서. 그래서 친구가 오나 어디쯤 오나 하고 일어나서 보고, 그리고 조금 멀리 친구 랜턴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괜히 이제 거기 혼자 있는 게 좀 그래서 친구가 오는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친구 만나니까 친구가 이제 걱정돼서 왔냐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응? 제가 낚시하는 그 자리 앞에서 목 잘린 여자 시체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무서워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질도 없고 같이 들어주려고 왔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둘이 걸어서 자리로 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잔 하려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죠. 그 어르신 얘기가. 그런데 그때 친구 옆쪽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안광 비슷한 게 보이더라고요. 안광 높이나 크기로 봐서는 그 산토끼 같은 건 절대 아니었고 말이죠. 적어도 고라니 높이인데 거기가 무슨 고라니가 내려와서 옹달샘 물 마시듯 그렇게 마시고 갈 것 같진 않은데 산짐승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와서는 우릴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거 보고 친구가 이거 봐라 그러면서 그쪽으로 랜턴빛 세게 제일 세게 해서 그쪽으로 빛을 비췄고요. 그리고 나서 랜턴을 치우니까 그제야 그 안광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좀 이상한 게 그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 산짐승이 도망가면 도망가는 소리가 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땐 그게 오는 소리도 안 들렸었고, 오는 소리야 그거 우리가 술 마실 생각에 들떠서 못 들었다고 쳐도 그걸 보면서 랜턴을 비출 땐 못 들을 리가 없는데 그게 도망치는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저도 친구도 둘 다 못 들은 상황. 그쯤 되니까 이게 또 겁이 좀 나더라고요. 친구도 뭐지?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있었던 그 어르신 얘기를 했거든요.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러면서 풀 가르는 소리가 들려오더라. 그런데 그땐 바람도 불지 않았고 친구도 눈이 있으니까 거기 봐서 알지만 가르고 올 풀도 없었고, 그런데 그 뒤에 그 어르신이 그렇게 바로 옆에 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낚시하는 그 자리 바로 앞에서 목 잘린 여자 시체가 나왔다고 하더라 하는 말을 했거든요. 친구는 제 얘기 듣고 난 뒤에 왜 그런 얘기를 그제야 하냐고. 그래서 전 그런 얘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 실은 웃긴 게 아닌데 말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가자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자고. 뭐 저도 더 이상 거기 있긴 좀 그래서 친구랑 같이 바로 자리 정리하고 거기서 나왔는데 둘이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그랬거든요. 그 어르신 걸음이 빠른가 보다 하고 길도 안 좋은데 여길 그렇게 빨리 가셨나고 말이죠. 그랬더니 친구가 그 길로 갔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친구가 두리번거리더니 빨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에 들어가서 짐 실은 뒤 바로 거기서 지체 없이 나왔다는 거. 그때 저도 느낌이 세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빠져나와서는 친구가 하는 말이 혹시나 했던 제 생각하고 갔더라는 거죠. 그 어르신이 그 길로 지나갔으면 친구가 저한테 오면서 그 어르신을 봤어야 했는데 친구는 오는 길에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 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겠냐고요? 거긴 외길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한 건데 목이 잘린 여자 시신이 거기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건 거기 그 장소에서 포대에 담긴 토막살인 피해자의 시신이 나왔었다고 해요. 이건 TV에도 나왔고 용의자 수배까지 떴던 내용이니까 확실한 내용이고 말이죠. 어쨌든 전 뭐 거기 다시 갈 일도 없었지만 친구도 그 뒤로는 거기 다시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도 친구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오싹하고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을 한 곳이니까요. 거기. 독조야 낚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외길인데 그 길로 간 사람이 맞은편에서 온 사람과 마주치지 않았다? 안광이 보여서 라이트를 비췄는데 사라질 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그냥 과연 독자의 낚시님과 친구분의 착각이고 착시일까요? 그냥 거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환각이란 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뭔가가 마치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나 보이는 거고, 착각은 사실과 다르게 지각한 거잖아요. 환각은 몰라도 착각은 적어도 한 번쯤 누구나 경험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사연은 낚시육 블로거인 꼬죽붕어님께서 같이 낚시를 하는 친구 5명이 동출한 그곳에서 그 5명 모두가 같이 그렇게 다 같이 경험한 살 떨리고 오싹했던 실제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꼬죽붕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꼬죽붕어님과 멤버들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곳은 충청도 대천 근처에 있는
있는 유명한 계곡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거기 터 자체가 좀 세다고들 하는 곳이라 자주 가진 않는데 그 씨알이 크진 않아도 마리수로는 그래도 괜찮은 곳이라서 그래서 가끔 친한 동출 멤버들끼리 가끔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서도 좀 그런 게 매년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곳이라 늘 가면서도 좀 서늘한 곳이에요. 인터넷 기사에도 올라온 곳인데 그쪽 근처에서 낚시 좀 한 그 조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거기 얘기하면 아 거기 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선 해마다 동네 사람들이 거기 계곡지에서 죽은 그 귀신들 넋 달랜다고 굿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넋을 달래는 굿을 해마다 하는 무당이 정해져 있었는데 사람도 좋고 동네에서도 용하기로 소문난 그 알아주는 무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당은 굿을 하면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거기 계곡지가 귀신이 붙었는데 떠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해마다 죽을 거라고 경고를 했다고 말이죠. 이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건 아니니까 저도 그냥 들은 얘기니까 그냥 카더라로 두고 넘어갈게요. 하여튼 거기 그 계곡지는 진짜 매번 갈 때마다 오싹하고 이상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는데요. 위치는 첩첩산 중에 있는 곳이라 사람도 드물고요. 그래서인지 저희가 가면 그날은 저희만 있었고 저희 외에 낚시하는 조사님을 본 건 한두 번 되려나? 그리고 혼자 거기 밤낚시 가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못 가죠. 거기 독조낚시 다녀온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저랑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두 이구동성으로 미쳤냐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저랑 같이 낚시를 하는 친구 중 부부가 동네에서 작은 낚시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중심으로 저 포함해서 어울리는 5이 있고요. 5은 거의 매일 그 친구 낚시점에서 모여서 밤 늦게나 이제 집에들 가는데 그리고 거의 같이 5이서 동출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렇게 동출을 했던 15년 여름이었어요. 6월. 우리 5은 차 2대에 나눠 타고 그 저수지로 갔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다른 때랑 다르게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거긴 산지지만 그렇지만 낚시 자리 잡고 자리 정리하는 게 힘들지 않은 곳이라서 우린 그 친구 가게에서 만나서 점심 먹고 여유롭게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차가 밀려서 평소보다 좀 늦게 도착을 했었네요. 늦게 도착했지만 해가 길어진 탓에 날은 밝아서 낚시 준비하는 데는 별 문제 없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역시나 그날도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건 저희뿐이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매번 낚시하는 곳이 있어서 그날도 지체 없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바로 낚시를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게 동출을 하면 다들 잡기 위한 낚시도 아니고 가는 곳이 뻔한 곳이다 보니까 그냥 옹기종기 붙어서 이런저런 잡담들에 입낚시하는 걸 더 즐기다 오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붙어 앉아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찌를 보려는데 눈앞에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맞은편 산 중턱쯤에서요. 그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땐 제법 먼 거리라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는데 확실한 건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흔히들 귀신 얘기할 때 그 말하는 흰색 소복을 입고 말이죠. 전 그때 그거 보고 놀라서는 친구들에게 바로 소리치면서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뭔가를 잘못 본 게 아닌 게 그때 친구들도 제가 가리키는 그걸 보고는 모두 놀라서는 좀 더 자세히 보려고들 다들 일어나서 거길 뚫어지게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땐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친구 중 한 명이 비닐이 나무에 걸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뭐 망원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엔 저도 놀라서 귀신이라고 했지만 귀신이라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냥 비닐이든 뭐든 그 나무에 걸린 거겠거니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입낚시를 이어갔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낚시하는 바로 앞쪽에 있어서 계속 눈에 거슬리더라는 거죠. 비닐이나 헝겊 같은 게 그 나무에 걸린 거니까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앞에 보이니까 진짜 신경 엄청 쓰이고 말이죠. 그 와중에 친구 하나가 분위기도 잡혔으니까 딱이라면서 자기가 귀신 본 얘기를 해준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우리랑 그 붕어 낚시를 하기 전인데 그때 계류에서 쏘가리 낚시를 즐길 때 일이라고 해요. 그 친구가 자주 낚시를 가던 곳엔 폐가가 한 채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집 지붕엔 뭔 용도인지는 몰라도 하얀 비닐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춤을 추는 것처럼 걸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그 이상하게 그 근처에 가면 기분이 좀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엔 그 폐가 근처엔 가지 않았다는데 그냥 아예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서는 낚시를 했다는데요. 그날도 그렇게 그 폐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낚시를 하는데 그냥 딱 봐도 쏘가리 낚시꾼인 사람이 허겁지겁 친구 쪽으로 달려오더래요. 귀신 이러면서.
귀신이요 이러면서 막 허겁지겁.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 말이 그 폐가 지붕에 귀신이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내가 여기서 낚시를 얼마나 했는데 그거 그냥 빈일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친구가 보고 자기가 본 그게 전날까지는 빈일이 맞았다고 하더래요. 그 사람은 전날 밤에도 쏘가리 낚시를 왔었는데 그날은 그 비닐이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좀 떨어진 그 수초 쪽에 하얀 비닐이 둥둥 떠 있더래요. 그래서 올해도 버텼다 하고는 그냥 낚시하고 들어갔다가 그날 밤에 다시 낚시를 나왔더니 어제 분명 떨어져서 없던 그 폐가 지붕 비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건 비닐이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그 비닐이 있던 지붕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자기도 궁금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서 그럼 우리 같이 가볼까요 하고 말을 걸었더니 그 사람도 궁금해졌는지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둘은 그 폐가로 같이 갔고, 가차이는 가지 못하고 조금 떨어져서는 랜턴 모드를 집중 모드로 바꿔서, 낚시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집중 모드로 하면 그 빛이 범위는 줄어들지만 밝기나 거리는 엄청 늘어나잖아요. 뭐 농담인지는 모르지만 멧돼지 만났을 때 그렇게 그런 모드로 그 멧돼지를 비추면 멧돼지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집중 모드로 하고 그 폐가 천장을 비춰보니까 폐가 지붕에 비닐이 있었다고 해요. 진짜 그냥 비닐. 그리고 그 사람도 그때 뻘쭘했는지 이제 어젠 분명히 없었는데 그럼 물에 떠있던 비닐은 뭐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주변을 랜턴으로 비춰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먼 곳에 있는 그 수초랑 바위 틈에도 거기에 껴서 그 흔들거리는 하얀 비닐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계속 보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는 거죠. 비닐이면 물이 흐르는 쪽으로 이렇게 그 비닐이 그쪽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건 움직임이 비닐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심호흡 한번 하고 그쪽으로 가서는 다시 랜턴으로 비춰서 봤는데 거기 수초랑 바위 틈에 있던 건 비닐이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사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해서 사체 수습하는데 그걸 보니까 여자였고 말이죠. 그리고 전 그 친구 말을 들어서 그런지 산중턱에 있던 하얀 그게 전보다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다 듣고 거길 다시 쳐다봤는데 그땐 또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친구 몇도 그거 보라고, 그거 그냥 비닐이 나무에 걸렸다가 날아간 거라고. 그래서 우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낚시를 했고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돌아가려고 자리를 접을 때였는데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도 거기 있던 모두가 들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맞은편 그 산 중턱에 구조대 복장을 한 사람들하고 그 다른 몇몇 사람들도 작은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린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간밤에 본 그건 비닐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우린 자리를 접고 거기서 나오면서 그곳에 가면 이제 낚시를 마친 뒤에 늘 가는 작은 국밥집에 들렸는데요. 가게에 들어가니까 거기 동네 사람으로 보이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게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국밥 시키고 간밤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 서로들 말없이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바로 얘기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계곡지와 무당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날 아침에 거기서 발견된 게 그 무당이 죽은 시신이라는 거랑 그 무당에 대한 얘기도 그때 동네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은 거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간밤에 본 그건 정말 확실하게 비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말이죠. 그런데 모두 돌아오는 길에도 돌아와서도 궁금했던 건 어떻게 죽은 시신이 눈앞에서 보였다가 사라졌냐는 거였어요. 분명 눈앞에서 춤을 추듯 흔들거리다가 나중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지금까지도 우리 다섯 모두가 잊지 못하는 오싹하고 기묘한 출처였습니다. 꼬집붕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계곡지엔 귀신이 붙어서 매년 사람이 죽어나갈 거라고, 그래서 굿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해마다 굿까지 한 무당이 혼자 그곳엔 왜 간 걸까요? 혼자 굿하러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무당이 말한 것처럼 귀신이 붙어서 위험한 곳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럼 누구보다 잘 알았을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